오늘 제 강의 자료는 제 블로그의 2강 1번 데이터 연산과 프린트 여기를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강의 자료를 보시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2022 여기를 들어오시면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록 열기를 보셔서 목록 열기 중에서 2강의 1번 데이터 연산과 프린트 문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파이썬을 내 컴퓨터에게 설치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콜앱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또 뭐 콜앱이라는 건 꼭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실행이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내 컴퓨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를 사용해서도 한번 해보자 하려면은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연결시켜 놨고, 이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콜앱으로 하고요. 다음 주 3강에서는 또 한번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한번 돌려보고, 콜앱과 VS 코드를 이용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를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다 익숙해져야 그래도 웬만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둘러보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에디터 프로그램인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일명 VS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VS 코드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놨고, 두 번째로는 이제 VS 코드가 설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또 파이썬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잘 연결을 해 놓았고, 파이썬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은 언어팩 한국말로 바꾸는 방법, 폰트 설정, 배경화면 설정 등등등을 쭉 해주면은 원하는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설치가 잘 되어 있다면은 이 VS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편집창에서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좀 더 VS 코드, 그다음에 콜앱 이런 것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콜앱은 지난번에 제가 공부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콜앱을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콜앱을 연결해서 새로운 노트명을 그때그때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노트로 연결을 해 가지고 새 노트를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서 콜앱이 뜨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언타이틀드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뒤에 점 확장자 IPyNB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게 바뀌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1분반이기 때문에 21분반에 day2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코드 실행을 잘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카톡방에다가 제가 교재를 갖다가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요. 교재는 점프트 파이썬으로 교재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초를 좀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갖고 하는 게 여러분도 도움이 되고, 저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교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교재도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교재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 전자책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교재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하고 여러분들은 뭐 교재가 준비한 친구들은 교재를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제 강의를 따라와도 뭐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교재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처음 앞부분은 건너뛰고요. 어차피 파이썬이란 무엇인가, 파이썬 소개하는 부분이니까 바로 2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장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이제 숫자형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은 숫자형부터 시작을 하죠. 숫자라는 건 뭐냐? 뭐 말 그대로 1, 2, 3, 4 이런 게 숫자죠. 정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의 개념을 우리가 결국은 컴퓨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숫자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것은 이게 뭐 1234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10의 10진수의 숫자죠. 그거를 a라는 변수에다가 넣는다 그러면은 a는 하고 1, 2, 3, 4 쓰면은 이것은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샤프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주성문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하지 않고 설명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 a에 1, 2, 3, 4라는 값을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 C 언어 때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t a라든가 뭐 정수형, 실수형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성과 동시에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과 동시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특징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변수 값을 한번 출력해 보려면은 프린트문이라는 걸 써서 프린트 a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 a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C 언어에서도 프린트 F 같은 걸 쓰려면은 우리 include 해가지고 그쵸 스탠다드 io.헤더 파일을 설치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프린트문은 기본 파이썬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 별도의 임포트 명령이 없이 파이썬에서는 임포트로 대신하는데요. include 대신에 임포트 명령 없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행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냥 1, 2, 3, 4라는 값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콜앱을 설정하기 전에 한 번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초기화 메모리 할당, CPU 할당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1, 2, 3, 4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1, 2, 3, 4라는 수를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다가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했다가 그 값을 출력해 보는 거가 뭐 기본적인 명령이 되겠죠. 역시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해주고 플러스 코드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코드를 또 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숫자형 중에서도 정수형이 아니라 1, 2, 3.456이라는 실수형으로 한번 선언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실수형 변수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값에 따라서 B가 그냥 실수형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사용하기 전에 C 언어 할 때는 사용하기 전에 내가 실수형 변수다 그럼 미리 선언해 버리고 float B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 상수 이 값의 의미가 소수점 점이 있으면 실수형으로 자동으로 알고 점이 없으면 정수형으로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B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는 별도의 주성문이 없이도 요 값을 출력해 보면 1, 2, 3.456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래요? 그러면 변수 A는 실수형이고 변수 B는 변수 A는 정수형이고 변수 B는 실수형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는 함수가 파이썬 함수가 있는데요. 타입이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린트 타입 A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엔터 프린트 타입 B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A의 타입과 B의 타입을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은 실행해 보면은 내 A는 인트형, B는 플로트형이라고 딱 타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변수의 타입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요, 멀티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셀이라는 거는 새로 생성되면서 새로운 셀이 형성되지만, 우리가 그 파이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콜앱에서 램과 디스크, CPU를 할당받은 이후에는 요 단일 노트북 하나에서 이거 노트북이라고 그랬죠. PY,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그랬는데, 주피터 노트북 내에서 이 셀은요, 생성된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세 번째 생성에서 타입 A와 타입 B가 이전 셀에서 실행된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셀에서 타입 A와 타입 B가, 네, 뭡니까?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타입 C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타입 C를 해게 되면은 이게 실행이 되나?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될까? 위에 C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오류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name C가 not defined, 선언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이렇게 쳐서 여기다 엔터를 한번 치고 프린트 C라는 걸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C라는 변수를 이번에는 문자형으로 코리아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뭡니까? 네. 변수 C를 뭐로 선언한 거예요? 문자형으로. 네. 문자형 변수죠. 문자형 변수 생성을 한 겁니다. 값은 코리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한번 실행해 놓고, 네. 그 다음에 요걸 실행해 보면은 오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스트링형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프린트 생성이 또 빠졌죠? 그러면 뭐 프린트 또 한번 C도 한번 해보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C까지 실행을 여기서 한번 해보면, 요거는 요 네 줄이지만, 요 네 줄만 실행해 보는 거죠. 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결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C라는 값을 얘가 이해를 하고, C는 스트링형이구나, B는 플로트형, 실수형이구나, A는 정수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딱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이썬이 지금 얼마나 편한가를 딱 느낌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변수 선언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프린트 문과 같은 이런 별도의 인클루드 문 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기본 명령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이게 멀티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에 중간 실행이 가능하구나. 이것도 역시 파이썬이 인터프리터형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컴파일러형 언어는 이것이 한 뭉덩거리로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데, 파이썬은 이게 인터프리터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잘라서 실행이 가능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디버깅이라든가 나중에 대형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을 이렇게 유닛 단위로 잘라가지고 분해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지금 C 언어와 파이썬을 살짝 비교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자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문자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가기 전에 연산자를 잠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를 한번 공부해 보죠. 네. 여기, 그 전에 제가 강의 계획을 잠깐 또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앞으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뭐 한 학기 내내 할 것까지는 없고 전반부에 끝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용이 아주 잘 써진 책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16주 풀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 강의 계획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2주차죠. 우리가 지난 명절 때 한번 쉬었기 때문에 3주차, 날짜로는 3주차지만 2주차로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오늘 리스트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주차에 제어문, 4주차에 함수, 5주차에 클래스, 6주차에 한번 모의 시험을 좀 보고요. 7주차, 날짜상으로는 8주차죠. 10월 20일 날 중간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시험 본 이후에 이제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쭉 제 강의 자료를 내려가서 2주차의 자료형에서 지금 이제 숫자형, 정수형, 실수형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여기서 이제 문자형이 있었는데 문자형을 제가 표기는 안 했지만 16진수라는 것도 있어요. 16진수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진수 표기는 컴퓨터에서 16진수는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6진수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코드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네. 뭐 D라는 변수에다 16진수로 내가 표기를 할 때는 0자를 붙이고요. 0자를 붙이고 X, 알파벳 X를 붙인 다음에 네. FF를 한번 해볼까요? FF. 네. FF를 치게 되면 이거는 16진수 네. FF를 네. 변수 D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변수 D에 네. 저장하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것이고 16진수라는 것은 0에서부터 15까지 쓸 수 있는 수인데 9까지는 기존 10진법을 따르고요. 10부터 15까지는 A, B, C, D, E, F를 쓰는 변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글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16진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기로 하고 우리는 16진수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네. D를 출력해보면 어떤 값이 될까요? 한글로 표시가 돼서 네, 그래서 D를 출력해보면은 FF의 16진수는 255라는 수입니다. 네,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진수의 표기법은 앞에 0x를 붙인다. 그러면 내가 A는 얼마일까요? A는 A 10을 의미하겠죠. A는 9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A는 네, 10을 표시하는 거고 B는 네, 1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아까처럼 FFFF 이렇게 네 자리로 표시되면 얘는 65,535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진수 표기법은 이 정도로만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 4칙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결국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더하기 연산부터 해보죠. A에다가 123을 넣고 B에다가 네. B에다가 456을 넣기로 합시다. 456을 넣고 C라는 값에다가 A와 B를 더한 값을 연산해서 저장해라. 이렇게 넣으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프린트 C를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 2, 3과 4, 5, 6이 더해진 연산이 나오겠죠. 실행해보면은 그 값은 579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더하기 연산 다음엔 뭘까요? 곱하기 연산이겠죠. 곱하기 연산은 스타를 쓰게 되면 곱하기 연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1, 2, 3 곱하기 4, 5, 6은 뭐 얼마가 될까요? 어느 값이 되겠죠. 나누기 연산은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사용하게 되면 1, 2, 3 더하기 4, 5, 6은 네. 몇 점 몇 점 몇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뭐 빼기 연산은 네, 하이픈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연산, 이게 4칙 연산입니다.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게 가능할까요? 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꿔라,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섭씨 온도가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가 한 3도 5도당 뭐 이렇게 하고 화씨 온도는 F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화씨 온도일까요? 네, 섭씨 온도 곱하기 9에 나누기 5 더하기 32 요것이 변환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곱하기와 더하기가 연속으로 들어가고 나누기까지 연속으로 들어갔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할 때 연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와 나누기를 보통 먼저 연산을 하고
더하기를 맨 나중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괄호를 이용해서 연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를 나중에 계산한다.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산의 수식을 복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서씨온도 23.5도가 화씨온도로 몇 도인지를 연산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화씨온도를 내가 거꾸로 75도라고 칩시다. 75.5도라고 치고 섭씨온도를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이때는 가로를 꼭 써야만 되겠죠. 화씨온도에서 31을 빼준 다음에 곱하기 9분의 5죠. 그러니까 5 곱하고 나누기 9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반대로 화씨온도로부터 섭씨온도를 계산해 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프린트, 이번에 이걸 C2라고 할까요? 여기서 C1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를 C2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해서 C2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에러가 났습니다. 여기서 어느새 또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화씨온도 계속 에러가 나네요. C2 왜 이런 게 막 들어갔죠? 자기 맘대로. 네, C2가 이게 지금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실행이 잘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식 연산은 상당히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데이터 연산은 너무나 기본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앞으로 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연산자를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요, 제곱 연산자를 제공을 합니다. 제곱 연산자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 연산자는 스타 연산을 두 번을 쓰는데, 예를 들면 2의 3제곱은 얼마일까? 그럼 프린트 그냥 변수 없이 바로 그냥 연산해 버리겠습니다. 2의 3제곱은 보통 8이죠. 근데 스타를 두 번 쓰게 되면 2의 3제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8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뭐 프린트 2의 3의 3제곱 3의 제곱만 해볼까요? 그러면 3의 제곱은 스타 두 번에 네, 2 이렇게 해주면 역시 9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표를 두 번 붙여줌으로써 제곱 연산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특수연산자를 제공을 하는데 뭐가 또 제공을 하냐면 스타서스타 연산은 퍼센트 연산자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퍼센트 연산자라는 것은 나머지를 연산하는 건데요. 프린트 예를 들면 21% 8이다. 그러면은 얘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21을 8로 나누어 봤을 때 8이 16하고 나머지가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연산해 주는 연산자를 퍼센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래시 연산자를 제공하는데요. 슬래시 연산자 위에서 잠깐 보면은 이 나누기 연산에서요. 나누기 연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공했었죠? 아까 우리가 나누기 연산을 안 해보고 바로 여기서 그걸 해봤군요. 그럼 나누기 연산만을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1을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를 넣고 21을 프린트 네 21을 8로 나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점 자리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22.62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나는 이거를 정수연산만 하겠다. C 언어처럼 그렇게 될 때는 21 슬래시를 써주게 되면 몫만 계산이 됩니다. 몫은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러니까 0.625를 다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2가 성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 숫자를 계산할 때 이렇게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그냥 슬래시 연산은 소수점까지 연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소수점까지 나머지 나누기 연산을 하는 거죠. 나누기 연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슬래시는 정수 연산만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연산은 정수
연산만, 정수만 나머지 연산을 한다. 예. 나머지가 아니라 나누기 연산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연산자, 스타 연산자는 제곱 연산, 슬래시 연산자는 정수 나누기 연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퍼센트 연산은 어차피 C 언어에서도 있었던 거니까 나머지 연산, 이렇게 세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특히 나머지 연산은 우리가 나중에 약수와 정수를 따진다든가 홀수를 따진다든가 또는 우리가 뭐 10번 만에 한 번씩 뭐 출력을 한다든가 할 때 많이 쓰이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자를 나중에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문자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아까 잠깐 연습을 해 보았는데 자,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대로 그냥 제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연습입니다. 그래서 자, 문자열 연습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문자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문자열 변수는 따로 변수를 ABCD를 안 쓰고 조금 이름이 있는 의미로 한번 변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플러스 코드를 했는데 코랩에 셀을 만들어주는 특수키가 있어요. 그걸 한번 또 오늘은 또 살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 버튼을 눌러서 셀 삭제를 하고요. 셀을 갖다가 우리가 생성할 때는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셀 위치에다 놓고 여기다 놓고 우리가 플러스 코드를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전에 생성된 여기다 놓게 되면은 이 이전에 생성된 셀에 대해서 전부 연동이 된다는 뜻이고 이 이후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셀을 생성하느냐 굉장히 순서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M A를 치게 되면요. 전에 셀을 생성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M B를 치게 되면 이후에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M A와 MB를 이용하게 되면 셀을 전에 생성하거나 후에 생성하는 게 되겠죠. 맨 위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뒤에 생성할 때는 컨트롤 MB를 안 하더라도 여기다 놓고 플러스 코드만 설치해도 사실은 뒤에다가 셀을 생성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이 이전에 생성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MA만 가능한 거죠. 네, 컨트롤 MA. 안 됐네. 컨트롤 연속으로 누른 상태에서 MA.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 이전 셀이 생성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셀의 단축키를 이용해서 셀을 생성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팁인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문자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 끝에다가 그러면 컨트롤 MB를 저는 해서 문자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자열을 만들어 볼까요? 글쎄요. 그냥 str이라는 문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tr은 스트링의 약자로서 str1. 벌써 이렇게 str을 붙이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약어라 그래가지고 이미 파이썬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변수명을 붙이면 왠지 오류가 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끝에다 이렇게 숫자를 하나 붙여줌으로써 그런 변수의 오사용, 변수명의 오사용의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옴표를 쓰는데요. 따옴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가 있고 큰 따옴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와 사용예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 ABC다 이라는 문자를 만들고 큰 따옴표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번에 두 번째 변수는 str2라고 하겠습니다. 네, 큰 따옴표는 키보드 좌판에서 이게 2개짜리죠. Shift 키를 치면 큰 따옴표가 되는데 A, B, C, D 뭐 이렇게 해서 큰 따옴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따옴표 사용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허용합니다.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C 언어에서는 작은 따옴표는 문자에만
큰 따옴표는 문자열에만 썼는데 파이썬에서는 다 혼용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된다 하는 것이고, 그걸 변수에다가 넣어놓고 역시 프린트 네. str1과 뭐 str2를 동시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콤마를 사용해서 쉼표를 사용해서 연달아 변수명을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실행해 주게 되면은 ABC와 ABCD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은 따옴표를 네, 문자열로 포함시키고 싶을 때는 큰 따옴표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일단 작은 따옴표를 쓰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작은 따옴표가 문자열로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반대로 큰 따옴표를 문자열로 쓰고 싶어요. 그때는 바깥쪽에 작은 따옴표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린트 작은 따옴표를 써가지고 뭐 글쎄 어떤 걸 쓸까요? 한국말로 해볼까요? 뭐 그가 말했다 뭐 하고 조용해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설을 쓰듯이, 그럴 때는 큰 따옴표로 큰 따옴표 두 개를 그냥 문자열에 포함시킨 거죠. 그럴 때 바깥쪽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얘기죠. 이거는 뭐 큰 따옴표를 네, 문자열로 포함하는 예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가 말했다 하고 이번엔 큰 따옴표가 문자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바깥쪽에다 큰 따옴표를 쓰면 오류가 나는 것이죠. 어떤 게 출력해야 할 문자고 어떤 게 우리가 문자를 정의하는 기호고, 그리고 얘가 헷갈려 버리는 것이죠.